한 척의 초계함 공여가 K방산의 황금알을 낳는 황금거위로 탈바꿈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제2의 필리핀처럼 한국산 무기로 올인하는 국가.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한국을 찾는 중남미에 위치한 페루입니다. 2024 군사력 53위에 랭크된 페루는 그 이상을 꿈꾸며 K방산과 함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K방산이 동유럽에 진출하면서 동시다발로 중남미에서도 K방산 붐이 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페루입니다. 페루는 우리 한국과 1963년부터 수교한 직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수도는 리마입니다. 인구는 3,468만 3천 명인데 1인당 GDP는 7,125달러로 적은 편입니다. 공용어는 스페인어 외에도 에스파냐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가 지정되어 사용되며 면적은 한반도의 6.5배로 남미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막, 바다, 정글, 산맥, 고원, 협곡전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는 두어 차례 인플레이션을 겪다가 1990년대 알베르토 후지모리 집권기 이후로는 남미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지만 임금 수준은 다른 남미 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은 2015년 이후 페루 소라의 평가절하로 인해서 상대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졌고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볼리비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페루 지역에는 원래 잉카 문명이 존재했고 16세기에 스페인군이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또한 페루는 에콰도르와도 앙숙 관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악화시킨 가장 큰 요인은 두 나라 국경 사이에 놓여있던 내륙 아마존강 열대우림 지역의 영유권 문제로 급기야 1941년 7월 5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며 수세에 몰린 에콰도르는 1941년 7월 1일 페루군에게 휴전을 제의했고 양국의 종전이 성립되면서 페루군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여 대대적인 군 현대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6회 공군에 걸쳐 대규모로 추진 중인데 최근에는 FA-50 전투기 부품 공동생산 MOU가 체결됐고 봄에는 현대로템의 K808 백호 장갑차부터 함정 4척의 공동생산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으며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설까지 신빙성 있는 기사들이 유럽의 권위 있는 군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군부터 살펴보면 페루 공군은 1980년대 도입한 브라질 훈련기를 교체하면서 2012년도에 남미 지역 최초로 2억 달러 한화 2,180억 원 규모의 KT-1 20대를 G2G 정부 간 거래 방식으로 도입했는데요. 그 당시 KT-1 수출은 2001년 인도네시아와 2007년 터키에 이어 세 번째 국가입니다. 총 20대 중 4대는 카이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했고 16대는 페루 현지에서 생산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입니다. 다른 기종에 비해 30% 저렴한 유지비 등 우수한 경제성과 대테러 및 반군 진압 등 페루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성능을 보유한다는 평가입니다. KT-1은 브라질의 엠브렐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 제안을 수용하며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때문에 항공기 생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7월 초에는 페루 리마에 위치한 공군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페루 국영 항공정비 회사인 시먼과 FA-50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MOU가 체결됐으며 FA-50은 20대에서 24대의 인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의향서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식 계약은 연말까지 체결될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페루는 최대 7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디나 버히올 페루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방장관 및 6회 공군 총장 등 페루 군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합니다.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FA-50이 향후 페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종 선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미르 디펜스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페루 공군을 현대화하기 위해 가장 선호되는 기종 중에서 라팔 전투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로 대체될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페루 공군이 진행 중인 협상 목록을 남미 전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했는데 라팔은 현재 미라주 2000P, 페루의 미그기 29 및 수호이 25를 대체할 두 가지 인기 있는 기종 중 하나이며
페루 당국은 전투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국제 입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페루 공군 현대화의 라팔과 KF-21 보라매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데 3,500만 명의 국민 GDP가 2,426억 3,155만 달러에 불과한 페루는 엄밀히 말해서 부유한 나라가 아니며 게다가 인구의 29%가 국제빈곤선 이하에 머물러 있다고 첨부합니다. 그러나 페루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전투기 함대를 유지해 왔는데 오늘날에는 미그이 29 6대와 수호이 25까지 그리고 2인 승항공기 2대를 포함한 미라주 2000P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루 공군사령관인 칼로스 에누리케 추바스 카티리에노 장군은 몇 달 안에 국가의 전투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한 국제 입찰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며 이 경쟁에 대한 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지만 페루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전에 선정된 세계 항공기 제조업체에만 해당될 것이라는 사실만 공개되었습니다. 남미 전문 언론에 따르면 이 경쟁에서 두 가지 기종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데 미라주 2000P를 대체할 다소 라팔과 미그이 29를 대체할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입니다. 이외에도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스웨덴의 그리펜, 특히 미국의 F-16 24대 구매를 고려하고 있지만 페루는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데 어찌됐던 미드 디펜스에 따르면 주인공은 프랑스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 항공제조업체는 오랫동안 미라주 2000의 예비 부품을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루가 대체품을 찾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미그이 29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예비 부품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새로운 구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페루가 미그이 29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무역 및 경제 파트너 중 하나인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소식통은 더 세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KF-21과 프랑스산 다소 라팔은 모두 강력한 경쟁자이며 KF-21이 고급 전투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페루가 FA-50 전투기를 인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KF-21은 타당하다고 보도합니다. 따라서 KF-21을 통합하는 것은 이 전략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페루 언론은 FA-50 계약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고 인용합니다. KF-21 전투기가 포함된 이유를 살펴보면 주로 인도네시아가 기술적, 재정적인 문제를 들어 참여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KF-21은 외부 설계 덕분에 뛰어난 기능이 돋보이지만 현재는 무장 능력을 눈에 띄게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페루가 프랑스 라팔에 관심을 가진 것은 부분적으로 프랑스 전투기를 운영한 오랜 역사에 기반한다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과정은 꾸준하게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육군을 살펴보면 육군도 가능성이 많은데요. 특히 현대로템과 STX는 K808 백호 장갑차 30대 수출의 1차 사업비 규모는 2억 3천만 솔, 하나 840억 원 규모였는데 페루 육군은 정부 간 거래인 G2G 방식으로 도입했으며 페루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면 30대 중 18대는 3기가 벼단에 배치하고 12대는 6기가 벼단에 각각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입찰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오토카르는 아르마를 6,332만 달러, 약 836억 원을 제안해 86.06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는데 페루 육군이 정한 사업비 6천만 달러를 초과하고도 1위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세르비아 유고 임포트 SDPR 라자르3는 5,811만 달러, 약 767억 원으로 85.27점을 받아 2위에 올랐고 현대로템은 K808 백호를 7,790만 달러, 약 1,028억 원에 제안해 54.35점을 받았는데 야심차게 준비했던 체코의 엑스칼리버 장갑차는 1억 518만 달러, 약 1,388억 원으로 45.06점을 기록하며 기술평가에서는 세르비아 라자르3가 1위, 튀르키예 오토카르가 2위를 차지했지만 아쉽게도 하나와 튀르키예 FNSS, 중국 병기공업그룹 등은 중도 탈락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총 120대 규모로 알려진 차륜형 장갑차의 1차 양산분 30대, 6천만 달러, 약 820억 원을 2025년 말까지 인도할 예정이며 향후 보병전투형, 지휘용, 대공방어용 등 다양한 파생 모델 역시
협의를 통해 추가로 공급하게 되며 페루 조병창과 함께 향후 페루 육해공군 및 경찰이 발주하는 다양한 장비 등 특수 차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위치까지 확보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15년까지 노후된 T-55 러시아제 전차 100대를 대체하기 위한 기종 중 하나로 K2 전차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하다가 서방제를 쓰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이미 자국산 T-90을 페루 현지에서 테스트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형편없는 성능으로 신뢰도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T-90 전차의 댓글을 보면 페루 국민들은 T-90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큽니다. T-90 전차의 도입 여부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공군과 육군에 이어 해군은 규모가 더 큽니다. 페루 해군은 남아메리카에서 상당히 강한 전력을 보유하는데요. 페루 해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제식 소총인 K2 소총을 제식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아 5톤 트럭과 지프 차량까지 운용하는데 마치 필리핀 군대처럼 대부분이 한국산 무기들입니다. 올해 4월에는 HD 현대중공업이 페루국영 시마조선소와 함께 함정 내척 공동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총 6,406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1,400톤급 상륙함 2척을 포함하는데 HD 현대중공업은 함정의 설계와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맡고 시마조선소에서는 함정의 최종 건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함정들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의 인도를 목표로 합니다. 이 계약 체결을 두고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번 협약에 대해 페루 조선해양 사업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페루 정부는 해군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회에 걸쳐 페루 해군에 한국 해군에서 퇴역한 경주함이 2016년 공여에 이어 두 번째로 공여한 포항급 초계함인 순천함은 2021년에 공여했는데 말끔하게 수리된 순천함은 페루 초대 해군 참모총장 이름을 따서 기세함으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세함이 2022년 환태평양 훈련인 민팩에 참가하며 상당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기세함은 앞으로 페레함과 함께 페루 해군의 원형 작전을 담당하며 국제훈련에 참여하는 전력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함정 공여에 힘입어 4척의 함선을 계약하게 됐는데요. 페루 해군은 놀랍게도 순양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0년대까지 12,165톤급의 알미란테 그라우급의 구형 순양함을 운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더 큰 현대식 구축함까지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2024년 차기 호위함 원양 초계함 상륙함 사업에 HD 현대중공업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한국산 군함이 페루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페루가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강함에 따라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페루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자립적인 미래를 위한 길을 대한민국과 함께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에 수출되는 K9 자주포에 대한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비화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